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일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미있는 직업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기대를 해주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일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과 직업, 이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살펴보면 오늘은 일과 직업이라는 개념 정리와 직업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직업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직업과 일, 여러분들은 혼용돼서 많이 또 쓰고 있기도 하고 과연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과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의미들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가장 크게 조금 대두돼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일은 보수에 관계없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여가활동들도 모두 일이라는 개념 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관계없이 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일이라고 한다면 직업은 바로 보수가 따르는 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취미활동 같은 경우는 보수가 따르지 않는 일로 보신다면 직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취미가 직업으로 넘어가려면 바로 그 취미활동으로 하던 일들을 우리가 보수를 받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일이어야지 바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기에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경제 및 사회활동, 즉 보수가 따르는 일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과 직업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직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직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심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경제적인 의미가 가장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뭔가의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그리고 자아 실현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심리적인 의미로 이 세 가지를 담는 것이 바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도 영위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자아 실현도 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들을 담은 것이 바로 직업,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국가 사회 발전을 기여하고 또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하고 생의 목적을 달성해 주는 등의 이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의미를 담는 것처럼 각자에게는 그 직업이 주는 의미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생활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게 대두될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에 대한 자아 실현의 의미가 가장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일들과 취미 활동으로 여가 생활에서 즐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보수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행해지는 이러한 일들, 즉 직업으로 행해지는 것은 저에게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라는 직업과 그리고 강의,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 교수자, 강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직업은 제가 경제 생활은 물론이고 제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조금 지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아 실현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자에게 목적으로 우선시되는 부분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직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낼 수 있겠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부분, 본인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바로 가치관이라고 부르고, 그 가치관을 취업이라는 상황에서 본인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취업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가치관 부분을 미리 선택을 하시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지 본인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 이타, 개인 지향 혹은 직업 안정, 타인에 대한 영향, 아니면 심신의 안녕 등 다양한 이유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키워드들, 단어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업에 대한 가치관 설명을 드릴 때 샘플로 예시 소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가치관으로 중요한 기준점 하나가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 가치관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유니세프와 같은 기관에서의 직원을 원하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남을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들을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이렇게 꼭 한 번씩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직업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봉사에 대한 부분, 이타적인 마음에서 추론을 했듯이 왜 항상 생각하는 직업들만 이야기를 할까? 조금 더 다양한 직업의 세계는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매번 가까이서 접하는 직업 혹은 알고 있는 직업들 안에서만 선택을 많이 할까? 이러한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대두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AI를 대체할 수 없는 능력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러한 이슈들이 화두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 경청이나 공감하는 능력들을 또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능력들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반면에 사라지는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러한 이슈 안에서 또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또 2019년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이색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다가 재미있게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시고 맞춰보는 게 어떠실까 싶은데요. 이런 이색 직업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를 소개를 못 해드리겠지만 이러한 직업들도 있구나. 이러한 것도 직업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해서 한다면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롭게 직업을 만든다는 창직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과 같은 사이트들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창직의 사례들, 그리고 그 창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직업에서 필요한 조건들 혹은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지 자세한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외적으로도 다양한 직업에 대한 공부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직에서는 본인이 취미활동으로 하던 혹은 평상시에 관심이 가지던 부분에서 직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물음 자체가 이것도 직업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직의 사례들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과연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제가 초성 퀴즈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거는 정말 초성만 있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그 소가족 그리고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가구 자체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거의 가족으로 함께 생각을 해서 함께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직업은 꼭 이 대상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특별한 특수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단어를 좀 보시면 시옷진 뭐뭐라고 돼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빨리 맞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의 사진작가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와 같이 귀여운 반려동물들을 찍는 반려동물 사진작가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작가는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은 풍경을 찍거나 아니면 인물들을 사람을 많이 찍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찍으려면 반려동물이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멈춰줘 주고 아니면 다른 포즈를 취해주고 이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반려동물 사진작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반려동물 사진작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퀴즈는요. 앞에 거보다 조금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는 조금 낯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단어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무슨 전문가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진 힌트를 조금 드리면 어떤 걸 관리하는 전문가일까요? 이 전문가는 아마 요즘 SNS가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더욱 대두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로 정답은 평판관리 전문가입니다. 본인의 평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 관리해주는 전문가인데요. 의외의 능력들을 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 하시면 평판관리 전문가에도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 단어 그리고 이 직업을 조금 보면서 정말 요즘 시대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행해진 사례를 또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주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느낄 수는 있겠다. 이게 이제 직업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직업을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은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의사의 개념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데요. 바로 디지털 상 안에서 행해지는 장의사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SNS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싹 정리를 해주는 직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고인이 되고 난 후에도 생길 수 있는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라던가 혹은 그 외적인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이러한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컴퓨터 능력도 조금 더 뛰어나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일을 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있다면 이 직업, 디지털 장의사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퀴즈는 바로 땡땡땡땡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뒤에 단어는 미리 힌트를 드리면 컨설턴트라는 단어인데요. 과연 어떤 컨설턴트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바로 그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재활용하거나 분리수거할 때 환경적인 문제에서 한 번쯤 보실 수 있는 마크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컨설턴트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름은 제품 환경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에코 디자인 컨설턴트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그러니까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행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환경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사전에 고민하고 직접 제작 과정부터
기획, 제작, 우리 마지막 소비자에게 올 때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직업인데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직업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점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들은 아마 더욱더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상품 하나를,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도 환경적인 부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환경을 해하면서 이 제품을 만들고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소개할 직업은요. 마찬가지로 컨설턴트로 끝나는 직업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1인 가구들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 가정 그리고 집안에서의 활동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살림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노하우가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당연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살면서 노하우가 없거나 혹은 뭐 부부 생활, 신혼 부부가 되더라도 가정을 이루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다면 정말 집안은 어지러워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활에 또 다른 지혜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직업, 바로 정리수납 컨설턴트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수납해서 우리 많은 짐들을 조금 더 깨끗하게 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컨설턴트인데요. 주로 주부들이 이러한 직업으로도 많이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도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정말 직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리, 수납, 컨설턴트 이 부분에 또 노하우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직업은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어떤 직업일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조금 제시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직업일까요? 다문화 코디네이터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들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문화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문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그들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 이색 직업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제가 찾으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정말 새롭다, 재미있다, 신선하다는 직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창직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본인의 흥미도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직업들, 새롭게 탄생하는 직업들을 찾다 보니까 또 아쉽게 사라지는 직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 과거에는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라진 직업 중에 하나,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직업이라고 예상이 되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뭔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전 처음 보는 그림이라고 엄청 놀랬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걸 사진으로 그리고 자료로만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왼쪽의 사진처럼 직접 불을 켜주거나
직접 깨워주는 인간 가로등, 인간 잠영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고 휴대폰이라는 좋은 기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한 손에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가로등을 직접 인간이 켜서 불을 밝혀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창문을 두드려서 사람들을 깨워주는 인간 잠영종의 직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직업들이 사라졌을까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왼쪽에 우리 버스 안내양이라고 부르는 직업. 지방의 한 지역에서는 일부러 이러한 버스 안내양을 다시 우리 추억으로 조금 살리기 위해서 몇몇 분들이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직업에 조금 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버스 안내양이 중간중간에 내리면서 어딘지 지금은 방송으로 듣고 있지만 사람이 직접 해줬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영화 간판 화가입니다. 직접 영화에 대한 우리 포스터를 그려주는 그러한 직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다 디지털로 우리가 컴퓨터로 그리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직접 해주는 직업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탄생되는 직업도 있고 또 사라지는 직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도입이 되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롭게 올해 그때그때 분야별로 대두되는 이슈들에 맞는 직업들을 미리 준비하고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전망도를 살펴보는 자료를 본다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료를 보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직업 전망이 될 수 있을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 직업 전망에 대한 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조금 보시면 크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건의료 생명과학부터 마지막 화학, 섬유, 환경 및 공예 분야까지 분야별에 대한 직업들의 전망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직업들은 아무래도 올해 조금 더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업들인데요. 특히 보건의료 생명과학 부분은 이렇게 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만큼 다양한 직업에서 조금 더 전망을 밝게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뭐 돌봄 서비스 제도와 같이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제도에 맞춰서 이 직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중간중간 키워드를 보시면 고령화 사회로 조금 더 진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증가 요인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 14, 15번에 보면 항공 분야가 있는데요. 항공기 조종사나 항공기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우리가 많이 봐왔던 직업이고 충분히 인기가 있었던 직업인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전망이 밝을까라고 물음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의 해답은 바로 우리가 조금 더 워라밸을 추구하고 여가에 대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서 그리고 LCC라고 부르는 우리 저가 항공사, 이런 항공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항공 분야에 대한 직업들의 전망도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 안에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바로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 표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핵심어들 중에 더욱더 대두되는 키워드들은 바로 저출산과 경쟁, 그리고 환경, 고령화라는 키워드 안에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업 정보들,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알겠고 또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이러한 직업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직자들의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구직 사이트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소개를 해드린 사이트들 다양하게 둘러보시면서 사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직 사이트들을 잘 보면 메뉴 중에 그 직무 인터뷰라든지 직무에 대한 매거진 코너를 통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들을,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소개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또 느끼는 직업들, 그게 나랑 잘 맞을지를 마지막으로 체크하시고 리스트업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특히나 직업 적성과 관련된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적성과 직업이 잘 일치하는가 부분을 검사를 통해서도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나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체크를 잘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롭게 탄생되는 직업과 또 사라지는 직업들을 또 퀴즈로서나마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다양한 직업 정보들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 그 이전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취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낮추고 항상 본인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일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직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일과 직업에 대한 의미 명확하게 구분하셨죠?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직업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직업들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자료들 많이 보시고 어떤 직업들이 나한테 잘 맞을지 판단하시는 기준점, 바로 가치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끌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취업 가치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부분, 취업 가치관을 명확하게 형성을 하셔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를 확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친구들이 쓰고 있는 방법들을 직접 따라 하셔도 좋고요. 다양한 좋은 선례들이 있으면 공유하시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해소법은 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 즉 취업에 성공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제가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